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자체가 1.98% 하락했고 한 주 동안에 그다음 다우가 2.95% 다우가 좀 많이 하락했죠. 나스닥 100이 1.24, 자, 미드캡이 4.56, 스몰캡이 3.79, 마이크로캡이 한 3.10에서 조금 일단 이렇게 아주 미드캡 중심으로 좀 더 많이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YTD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얼마만큼 수익을 나타내고 있느냐. 자, S&P 500 같은 경우는 1.4% 하락되고 있고 다우가 1.11%,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이 2.37로서 좀 많이 하락이 되고 있죠. 자, 반면에 뭐 미드캡이나 이제 스몰캡은 좀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조정의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YT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의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좀 많이 올라갔던 것이 테크놀로지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종목 있죠. 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주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에 반해서 세마이컨덕터 있죠. 이런 것들은 브로드컴이 좀 많이 올라갔고 엔비디아, 그다음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가 많이 하락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10%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일어났던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의 주가는 상승했는데 반도체 중심의 주가는 좀 하락했던 그런 모습이 이번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테크 전반으로는 안 좋았고,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갔던 종목들은 뭐 통신주라든지 아니면 방위산업주 이런 것들 좀 올라갔죠. 거기다가 에너지주 요 중심으로 올라갔고 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11개 섹터 중에서 거의 좀 한 개 빼고는 다 지금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수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너지만 상승했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가 조금은 마이너스 4.1,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1.72% 어느 정도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폭이 좀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베이징 머티리얼인지 컨슈머 디펜스 이런 쪽으로 좀 하락폭이 좀 깊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많이 하락할 때는 또 지수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QQQ라든지 그다음에 SPY,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삭스 이런 것들 한번 지수가 많이 내려갈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내려갈 때 있죠. 자,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보자. 왜냐하면 이거 내려가는 것 자체가 펀더멘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 지정학적인 것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요거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조금 일단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번 한 주 동안은 다른 것보다 밸류 스탁 있죠. 가지주가 조금 일단 하락폭이 깊었고 반면에 일단 성장주가 좀 1.57%로서 하락폭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가치가 조금은 반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에 반해서도 아직까지 YTD로 봤을 때는 가치주가 좀 2% 이상 상승되고 있고 성장주는 3% 이상 하락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가 많은 것이 성장주인데 이번 한 주간도는 좀 하락세가 둘 다 하락세가 있었지만은 성장주가 조금 더 아무래도 하락세가 좀 얕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월드 에코티 한번 보겠습니다. 월드 에코티 자체가 3.87%로 거의 하락이 많았죠. 그다음 이머징 마켓은 더 하락이 더 심했습니다. 마이너스 8.17%. 미국을 제외한 세계도 역시나 6.96%로서 거의 하락세가 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D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거기서 요번에 일단 하락폭이 좀 많았던 것이 브라질 있죠. 이것이 6% 이상 하락이 됐다.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원자재 있죠.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7%, 그다음 UK도 5% 이상, 그다음 젊은이도 마찬가지로 7% 이상이 하락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더욱더 많이 했던 것은 재팬 이런 것들이 8% 이상을 많이 하락했죠. 이 이유는 자, 아무래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원유 공급에 따른 그런 수급상의 문제로 인해서 더 많이 하락했던 그런 모양이 있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YT 기준이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일본은 상승 중에 있다. 브라질도 상승 중에 있고 자, 그런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된 것이 이번 한 주 동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TLT 20년짜리 보시게 되면 2.6% 하락했고 그와 더불어서 골드라든지 실버, 플래티늄 이런 것도 다 하락이 됐죠. 이번 한 주 동안에. 자,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전자산으로서 돈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로 일단 현금으로 갖고 있든지 달러만 일단 올라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이번 한 주 동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커런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커런시 보니까 달러만 1.44% 상승했죠. 그다음 재팬시 엔, 이제 유로, 그다음 브리티시 이런 거 다 하락을 했고, 자,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일단 자금이 좀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 쪽은 거의 다가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 해서 달러 지수만 좀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는데 CPI 지수 있죠. 요거 자체가 있는데 자, 이제 0.3% 예측하고 있고 2월 달입니다. M1 기준으로서 YY 기준은 2.5%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다음 30년물 국제 입찰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이니스 잠니스 크레임 있죠.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요거 한번 체킹해 보시고 CPI도 나오는데 고는 물가도 나오는데 이건 1월 달이라 가지고 조금 일단은 아무래도 한 박자 늦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체킹해 보자. 그래서 다음 주는 아무래도 물가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체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실 때 S&P 500의 P/E 레이쇼가 21.5배수죠. 아무래도 조금은 내려와 있는 상태 있고 그와 더불어서 IT 있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23.5배수입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자, 그만큼 IT가 지금 이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30이 넘어가는 것이 23배수나 내려왔으니까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1나누기 PR 있죠. 1나누기 21.5. 자, 요것이 일단 주가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주가 수익률이 4.138 이쪽이 10년물 수익률입니다. 요거 자체는 다른 게 아니고 10년물 수익률, 즉 말해서 국제의 수익률보다도 훨씬 더 높아야만이 우리가 주가 수익률이 높게 나와야만이 이걸 갖다가 이기면서 투자할 수 있겠죠. 이쪽에. 자, 그래서 그거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 나누기 21.5죠. 자,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모습에서 1 나누기 지금 이제 22.5다. 21.5. 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모습에서 나타나는 가격은 한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6%고 여기가 일단은 주가 수익률,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4.6% 정도 되고 있고 반면에 10년물 금리를 투자했을 때는 안전빵으로 했을 때는 4.1%까지 먹을 수가 있다. 아무래도 가장 위험 자산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식에 투자할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쪽보다는. 자,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이렇게 현재로서는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S&P 500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박스권 있죠. 박스권이 좀 이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이탈됐기 때문에 좀 하락세가 좀 강한데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내려온다면 6,500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좀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은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고 한 7% 정도, 6.9%, 7% 정도의 아무래도 조정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한 4월 15일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자, 그 이전에도 충분히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3월 안에는 일단 충분히 돼야만 이때부터는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 선거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던 우리가 길게 보시면은 트럼프가 일단 길게는 가져가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빠지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유가라든지 이렇게 외부 변수에 빠진다. 그럼 내려온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S&P 500의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걸프 전쟁에 대해서 시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징후가 주가 하락시에 매수 이유가 될지 아니면 매도 이유가 될지 자, 그 여부인데 자,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난주 초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이 또 다른 단기 전쟁으로 끝나 무시해도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 있죠. 그래서 S&P 500 지수가 월요일에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 전역으로 확산될 분쟁으로 인한 세계 유가 충격이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갖고 한 주를 마무리했죠. 비슷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이라는 참혹한 진짜 사태와 한번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은 투자자들의 공급 차질을 예상하면서 유가는 공격 전에 배럴당 9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급등을 했죠. 현재는 91달러까지 머물러 있지만 상승률로 따지면은 2022년도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출발점이 더 낮았을 뿐 초기 시작에서는 심각한 불안감이 휩싸여 있다.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하고 2010년도에 가격 변동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겠죠. 지금 올라간 폭 자체가 자, 그만큼 일단 많이 뛰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90에서 120달러 간 거나 지금 90달러 올라온 거나 비슷한 모양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미국의 지역의 증시도 러시아 탱크가 진격하기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 MSCI의 미국 제외 글로벌 주식 지수는 이란이 폭격이 시작되기 전 고점 대비해서 6.6% 하락했는데 2022년도와 거의 하락폭이 똑같아. 자,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유사점이 좀 사라진다는 거겠죠. 위기 시에는 안전자산을 역할하는 채권, 금, 스위스프랑 이런 것들로 통화로의 자금이 이동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느끼기 어렵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시장이 이러한 현상이 경제 전방으로 일단 확산될 가능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그런 가능성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한 것은 이란의 드론 공격이라든지 백악관의 발언 이런 것들이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해석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발언으로 지금 문제 될 게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가지 큰 영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갑작스러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승자와 패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중동 이외 지역의 에너지 수출국들은 이익을 얻고 미국이란 말입니다. 수입국들은 손해를 받았다. 즉 재정적으로 급격한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부채를 줄이고 안전자산으로 전환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요 수입국인 유럽, 일본, 한국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수출국이자 최대 산유국인 미국에는 오히려 이익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란에 대한 공격과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인해서 인접국의 석유 기반 시설에 대한 해상 수송로가 파괴된 것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미국의 산유국의 최대 경쟁국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달러와 가치가 상승하는 동안에 유로와 엔화가 가치가 하락한 이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약간의 지금 이제 미국이 이익을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는 타격이 적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석유에 타격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한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 국가지 미국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셀링이 많이 됐던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이 누구냐면 코스피가 가장 많이 됐다는 겁니다. 30% 이상이 됐죠.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다른 밸류에이션 조정도 있었고 그에 플러스해서 지금 유가 알파가 지금 더해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그다음 니케이 225가 한 10%, 그다음 유로스톡스가 600, 그다음 S&P 500이 가장 낮게 형성되고 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얘는 석유의 수출국이고 얘는 석유의 수입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금융 부분에서는 올해 크게 상승했던 자산들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시장 전반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손실을 봤던 자산 중 일부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올해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인공지능과의 경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크게 하락한 반면에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소프트웨어 주가가 상승한 반면에 반도체 주가가 급락을 했다. 조금 일단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내려왔던 종목에 한해서는 조금 매기가 돌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TF를 볼 것 같으면 요거는 반도체고, 자, 요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부터 주가가 하락할 때부터 시작해서는 지금 반도체는 내려오고 있고, 자,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올라오는 그런 입장이 돼서 좀 많이 올라갔던 것은 내려가고 있고, 자, 많이 내려갔던 것은 올라오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 본다면 아무래도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밸류에이션 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돌아가서 나스닥 100 지수의 구성 종목은 거의 절반을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중에 전쟁 발발 1년 동안의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은 단 9개 뿐이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주가 자체가 그렇게 하락은 안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전에 나스닥 주식의 변동폭을 알면은 지난주에 주가 변동이 60%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국가 간의 관계와는 달리 이처럼 승자와 패자로 바뀐 현상을 촉발할 만한 경제적인 논리는 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추가적인 증거로 본다면 헤지 펀드들이 선호하는 주식들을 모아놓은 골드만삭스 지수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이 지수는 시장 평균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주간에 한 4.7%가 떨어졌다. 반면에 헤지 펀드들이 가장 많이 공매도한 종목들이 1.1% 하락에 그치면서 S&P 지수의 하락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헤지 펀드들이 차입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예상되는 움직임인데 공황 상태에 빠진 디레버리징을 시사할 만큼의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장세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해서 봤을 때 좀 상승의 여지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5일, 10일 이렇게 예를 들어 봤을 때 처음에는 뭐 나쁘진 않았다가 가면 갈수록 조금은 안 좋아지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시장의 모습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가 더욱더 상승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전형적인 사례를 갖다 제시하고 있는데, 자, 결국은 본격적인 공황 상태가 발생하고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압도하면서 국제 수익률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때 사이 어느 시점에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설적인 은행가인 로스차일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거리의 피가 낭자할 때 사라. 자, 그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할 때 투자자들이 종종
공황 상태에 빠진다는 점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근데 문제는 언제 매수해야 될지 아는 것인데 시장이 혼란이 더욱더 심화되는 초기 징후를 주시하고 그 스스로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너무 일찍 매수하게 되면 손실이 커지면서 다시 매도하게 되고 결국은 반등 기회를 놓치게 된다. 자, 시장이 완전히 하락세에 접어들 때 과연 매수할 용기가 있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때 많이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매수의 관점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7 정도로 나타나면서 피어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익스트림 피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때부터는 우리가 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다.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너무 고점에 사신 분들은 들고 가시고 여기서 팔았다 샀다 해봤자 돈이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돈은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준비할 때가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건 하일드 스프레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업의 부도위험이 높아질 때 아무래도 금리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런 스프레드의 차가 많이 올라가고 근데 지금이 한 3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할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큰 폭이면 상승이 돼서 위험한 단계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부도 위험이 그만큼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주의를 요하면서 안전자산으로 지금 이제 돈이 들어가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킹해 봐야 될 텐데 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망가질 정도는 아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요 골드만삭스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옛날에 일단 이스라엘이 때릴 때 있죠. 이란에 했던 뉴클리어 퍼실리티를 있죠. 핵시설을 때릴 때 자, 그럴 때는 아무래도 갑자기 뛰었죠. 유가가 뛰었다가 하루 만에 지금 하루 만입니다. 그때 바로 내려오고 있죠. 가격이 바로바로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란에 지금 핵시설을 때릴 때 자, 그때도 주가가 바로 뛰었다가 거의 뭐 하루 만에 바로 그 자리로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는 폭이 상당히 빨리 내려온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하루 만에 이렇게 이런 것들 단발성을 했을 때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이제 퍼슬리티 이런 것들이 데미지 났을 때 있죠. 뭐 저장장치 이런 것들이. 자, 그럴 땐 하루 만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참 걸린다는 겁니다. 내려오는 폭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가격대, 즉 말해서 70불대, 68불대 같은 것이 58불대 내려오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지금 이제 한 보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린 이런 것은 단발성은 하루 만에 내려오는데 저장장치라는 이런 것들이 고장 났을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다. 자, 그것이 좀 우려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201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좀 뭐 거품 터졌다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거품이 터졌다 2024년도 그 바닥이었습니다. 거품 터졌다 할 때 그때부터 저희 또 주가는 또 올라갔던 그런 모양이 이쪽에서 2010년도부터 본다면 19%, 24%, 30%, 37%, 25%이 정도의 하락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계속 상승이 됐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물론 약간의 눌림목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완전히 크래시가 나서 끝난다. 자, 이때도 그랬고, 자, 계속해서 그런 말들이 나왔죠. 부채가 너무 많다. 답이 안 나온다. 시장 끝났다. 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일단은 지금 유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약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7개의 메이저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있죠. 그렇게 리스크들이 일어났을 때 지정학적인 문제가 한 7개 정도, 즉 말해서 9/11도 일어났고 걸프만, 이제 이라크 전쟁, 큐바 미사일,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 총틀어서 한 7개 정도가 뭐 한국 전쟁도 있겠고, 자, 그렇게 일어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후에 어느 정도 수익률이 어떻게 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일어났죠. 현재 일어났을 때가 요때입니다. 요때 일어나서 그 후부터 시작해서 12개월 후에는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돌아왔냐 했을 때는 상당히 수익률이 거의 15% 이상이 갔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 이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겠죠. 1년 후는. 그 다음 6개월 후에도 뭐 그렇게 나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폭이 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럴 때 내려갔을 때가 조금의 매집의 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자, 그런데 또 신문지상에서는 유가 급등으로 경제 종말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힘든 가운데인데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또 아이러니컬한 것들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가 자체가 휘발유라든지 항공유, 공급요금이 제조비용 이런 거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비자 지출, 고용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특별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시키면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켜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통화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고 경제 성장과 고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 맞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 즉 말해서 유가가 100불을 갔다가 한 3개월, 6개월 정도 갔을 때,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단지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갔을 때, 자, 그럴 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가가 지속적으로 10% 이상씩 상승할 때 있죠.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GDP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되냐 했을 때는 미국 자체가 0.1%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 있죠. 자, 그럴 때 가장 일단 많이 미치는 것은 또 동유럽 이런 데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가처분 소득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지출이 감소된다. 자, 그로 인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인데 단기적으로 상승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지속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종말 시나리오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은 분명히 지나치게 극단적인 개념인데 원유 공급의 차질이 지속되고 있고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가격에 더 크게 반영되면서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시장이 경제를 그 단계까지 몰고 가진 않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가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는 심리적인 수준인데,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최근에 유가가 배럴당이 $100를 돌파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당시의 최고점이다. 즉 말해서 브렌트유가 $140, 그 다음에 WTI가 $138 넘는다면은 그때는 차악의 상황이 또 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과거하고 지금 현재하고 한번 우리가 체킹을 해봐야 되는데, 자, 과거 있죠. 자, 과거를 본다면 WTI가 배럴당 $145, 2008년도에 브렌트가 $146까지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유가 급등은 중동과 나이지리아의 긴장 고조, 생산 차질, 그리고 특별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세계적 수요 때문이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현재는 아무래도 이러한 분쟁과 2007년도, 8년도 당시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고유가가 수요 급증,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됐다면 현재 상황은 세계적인 석유 공급이 풍부한 가운데 발생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공급 차질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8년도는 경기 침체였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 충격과 당분간의 성장의 둔화 가능성으로 인해서 해석되는 것 같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다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는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지속만 되지 않는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속이라는 거죠. 중동 지역의 석유 공급이나 생산 차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에너지 부분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지속 기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유가 수준뿐만 아니라 유가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에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 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몇 주 동안은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러한 높은 수준이 몇 주 이상, 예를 들어서 몇 달 동안 지속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이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4주, 6주, 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것이 빨리 앞당겨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0를 넘는다면 특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면서 분쟁의 신속한 해결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졌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또 마음이 바뀌어서 출구 전략을 하고 나올지, 자, 그걸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되겠다. 트럼프가 선거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가져가진 않는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JP모건에 따르면 시장은 순수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가격 책정에서 벗어나서 정유시설의 폐쇄, 수출 제한으로 인한 원유 처리라든지 지역 공급의 흐름의 차질을 빚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운영 차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분쟁 반발 6일 만에 이라크는 이미 원유 공급량의 150만 배를 갖다가 줄였고 쿠웨이트 역시도 저장 탱크 용량 한계가 다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쿠웨이트는 정제시설의 가동률이 거의 60만 배럴을 감축하면서 수출용 정제시설 대부분을 사실상 폐쇄하고 국내 소비에만 필요한 양만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수출의 병목 현상과 정유시설의 제약으로 인해서 생산 중단 사태가 임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1.5 MBD 규모의 생산 차질이 주말까지 3 MBD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그 다음 주말에는 4 MBD를 넘어설 수 있고 정제주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달할 경우는 6 MBD에까지도 육박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가동률의 감축에 이어서 쿠웨이트도 상류 부분의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흐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생산 중단 약 4일 후 그때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정제주 저장 용량이 충분할 경우는 최대 9일까지는 지속될 수 있는데 쿠웨이트는 다음 주 UAE에서 공급 제약의 첫 징후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길어봤자 한 2주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16MBD 있죠. 그래서 크루드가 일단 수출하는 것이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4.4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1.8로서 한국도 상당히 많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6일차 되던 때부터 시작해서 공급이 딱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일로 가야 되는데 수출이 돼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한 2주밖에는 남지 않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트럼프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가 토요일 아침에 이야기했던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란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이웃 국가들에게 사과하고 항복하고 있다.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공격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은 또 다른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2주째 접어든 가운데 항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의 영향력 있는 성직자 2명이 새 최고 지도자의 신속한 선출을 촉구했다. 그렇게 이란 국영 언론이 보도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른 것보다는 지금 또 지도자를 선출해서 자, 강하게 또 대응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일단 이웃 국가들에게는 사과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의도는 없다. 자, 서로에 대한 의견 차이, 우리의 원한 이런 것들을 좀 잠시 접어두어라. 우리는 이란이 이 위기를 존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미국의 항복 요구에 대해서 그들의 꿈을 무덤까지 가져가라. 자, 우리는 무조건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결사항전의 의지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이 급격히 감소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조선들이 전쟁의 교전 중에서 선박이 휘말릴 것을 우려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가 하루짜리 숫자로 떨어졌다. 24시간 동안에 확인된 상승 통과는 4건에 불과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 것은 아니지만은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해협이 폐쇄된 상태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쿠웨이트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협하는 이란의 행위 때문에 원유 생산력을 감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자, 얼마 남지가 않았다는 거야. 길어봤자 2, 3주. 자, 그 후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밸브를 잠그게 되면은 오랫동안 잠그게 되면 원유를 갖다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굳어버려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인해서 지금 유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릴지 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란 전쟁의 여파가 상승장을 끝낼 것인가 그게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걱정해야 될 시점은 언제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경제를 갖다 지탱하고 있는 것은 고소득 소비자들이죠. 이들이 소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평소보다 시장 상황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들은 주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몇 년간의 시장의 급등세가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물건을 뿌리고 물건을 사고 여러 가지 뭐 소비 심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죠. 자, 그런데 유가 상승을 인해서 지속적인 하락을 한다면은 고소득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를 갖다가 초래한다. 그래서 경제적인 충격은 더욱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주가가 내려가는데 물건을 더 많이 안 사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들. 그 다음 또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인해서 저소득의 소비자들이 더욱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08년 이후부터 시작했고 3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평균 평균이 한 3.25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있는 플로리다도 3.49 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3달러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좀 소비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로 인해서 소득이 낮은 가구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면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기차, 고정지출에 대한 연출이 높아지면서 자, 아무래도 이런 신용 접근성을 제한한다. 그래서 소비 능력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인공지능 투자에 변모 현상을 줄 수 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국내 총생산 GDP 전망에는 마소와 같은 여러 가지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기획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구축 이런 것들 캐펙스죠. 이런 것들이 난 호재가 포함되고 있는데 자, 에너지 가격이 만약에 상승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러한 프로젝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지연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유가가 $100 이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0.69%, 60%가 지금 이제 이상 낮출 가능성이 있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GDP가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좀 침체로 가지 않겠는가. 요렇게 오랫동안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갔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유조선들을 위해서 $200 규모의 재보험을 제안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페르시아 지역의 공급 차질이 저장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재보험을 통해서 빨리 일단은 지금 이제 유조선을 갖다 밖으로 내보내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트럼프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분석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200억 규모의 재보험이 충분할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한 업체는 자초된 유조선에 필요한 재보험금이 $3,520억 달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많이 돈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루에 400만 배 이상의 석유 생산량이 감축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시설이 말라가면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